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 유시민입니다. 오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출마합니다. 첫째, 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일그러진 국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의 소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한번 선거에서 이겨 집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 독재정권입니다. 수백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외쳐도 듣지 않는 대통령, 시민을 불태워 죽이고도 사과하지 않는 정부, 국민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사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무도한 행태는 말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표로 심판하여 국민이 맡겼던 권력을 회수함으로써만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저는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에 출마합니다. 둘째, 저는 좋은 경기도지사가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일 잘하는 목민관, 도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삶을 보살필 줄 아는 목민관을 뽑는 선거입니다.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제가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땅이나 건물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경기도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서민의 삶을 보살피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골고루 잘 살고 남부와 북부가 함께 발전하며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을 경기도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경기도, 시민의 참여를 북돋우고 보장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도정의 3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환황해 경제산업지대 조성, 30만 개 일자리 창출, 획기적 공공보육투자 확대, 경기도 자체 역량에 입각한 전면 무상급식의 단계적 시행,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선제적 건강투자, 경기도를 2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인프라의 확충, 시민참여 행정제도의 도입 등 7대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이명박 정권의 난폭 운전을 중단시키고 경기도민이 더 행복해지도록 돕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25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 유시민. 예, 이것이 오늘 예비후보 등록에 임하는 저희 입장과 출마의 취지 그리고 그 정책 공약의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첨부해드린 정책기조 요약문은 1대 원칙과 3대 목표 그리고 7대 핵심 공약을 요약한 것입니다. 추후에 자세한 공약의 내용은 저희가 경기도 지역에서 현안이 있는 곳에 갔을 때 하나씩 상세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선거 지역의 모든 그 후보 단일화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을 포함한 5당 연대회의 협상 과정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오고 갔고 결과적으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 단일화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이고 꼭 이루어내겠다는 약속을 또한 국민들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와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기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서 도민들의 각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도 또는 단일 후보로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도민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단일 후보를 정하는 것이 그 후보의 경쟁력과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정당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적절한 시점에서
또 주요 후보들이 자기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갑론을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꼭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야 되고 이뤄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죠. 후보 단일화를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건 합의를 해야죠. 꼭 합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민심, 국민의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은 진보개혁 진영의 야오당이 연합하고 연대하고 함께 선거를 치러라. 그러면 지지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당도 함께 심판하겠다.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을 받드는 것이 정당과 정치인들의 도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단일 후보가 되면 당연히 완주해서 당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경기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볼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방법으로 단일화를 했는데 제가 단일 후보로 선택되지 못했으면 당연히 단일 후보가 된 다른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 이런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응하겠다는 말씀은 김진표 후보도 하셨고 저도 했는데 이제 김진표 후보께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김진표 후보의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단일화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것이고 유권자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권자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취지가 살아있는 방식이라면 그런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것 그런 것도 저는 응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간접적으로 뜻을 물어서 하는 여론조사나 공론조사 방식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다 열려있고 다만 그것이 의도적으로 특정한 룰에 의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왜곡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협의의 대상이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야당들이 다시 협의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또 상의를 해 나가야 될 때이고 조만간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웃겠습니다. 소이부답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도지사 후보가 2번이 아니면 민주당으로서는 2번인 경우에 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도지사 단일 후보를 2번으로 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 점은 민주당의 입장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필패론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저는 누구로 단일화되든 그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어느 당의 어떤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선거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누가 되면 필패다 누가 되면 필승이다 이렇게 서로 공방하기 시작하면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는 이론 아닙니까? 그것은 별로 현명하지 못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되어도 이기고 김진표 후보가 되어도 이긴다고 생각하고 다만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해 있고 서로 좀 부분적으로 겹치기도 하지만 또 상이한 유권자들을 지지층으로 확보하고 있는 여러 후보들이 어떻게 모든 유권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으로 단일화를 하느냐 그것만이 우리의 문제이지 미리 결과를 예단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 공방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대의에 맞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의와 명분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하고 그런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정당들이 협의해 나가고 연대할 때 유권자의 지지가 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지금 이제 서로 정당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고,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것이고, 그 협력 분위기 속에서 또 경쟁하는 것이 지금 야권연대입니다. 그래서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은 협력이고, 그 단일 후보가 자기 당의 당원이 그 단일 후보가 되게 만드는 것은 경쟁이지요. 지금 오늘 제가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것은 일단 야권 내에서의 단일 후보 경쟁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후보 등록까지 한 달 반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든 진보신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국민참여당 후보의 등장을 야권 내에서의 협력적 경쟁의 시작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경쟁해 나가는 것은 어떤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야권의 승리를 가져오고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스톱시키는 이런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미리 예단해서 누가 될 것이다, 누구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유권자 앞에 겸허하게 누가 나을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은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경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서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그리고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단일화한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불편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모든 이 야권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창조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대의와 명분에 따라서 경쟁하고 적절한 때에 단일화하자. 그렇게 다시 한번 호소 말씀을 드립니다.